자, 이제 세 번째 말초신경계 가도록 할게요. 분류가 중추신경계보다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류법을 이용해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말초신경은 중추랑 기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뇌 또는 척수랑 붙어 있다는 건데요. 뇌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척수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예로 4개만 그려볼게요. 그래서 분류 기준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2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부학적 분류인데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까봐 딱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 말초가 어떤 중추에 붙어 있냐 이겁니다. 그럼 위에 2개는 뇌에 붙어 있으니까 뭐라고 부르죠? 뇌신경이라고 부르죠. 이제 알겠죠? 밑에 2개는 척수신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기관하고 붙어 있냐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어떤 중추랑 붙어 있냐. 두 번째는 신호 방향. 이거는 친숙하죠. 뉴런 처음 배울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니까 오른쪽에 감각기가 붙어 있냐 운동기가 붙어 있냐에 따라서 신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쵸?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신호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구심성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신호가 밖으로 나오면 원심성이 되는 거니까 뭐 구심성 2개, 원심성 2개를 제가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번갈아 감에 있어서 아까처럼 땡땡 처리 못하네. 그러면 분류 기준이 2개라서 소속이 2개인데요. 두 번째 거는 뭐 뇌신경 원심성이고요. 세 번째 거는 척수신경이면서 구심성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걸 먼저 보고요. 이제 말초신경의 종류를 조금 상세하게 볼 건데 여기도 아는 게 좀 나옵니다. 뭐 새로 배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종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구심성 신경입니다. 감각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는 거죠? 중추랑 어떤 기관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구심성 신경은 감각 뉴런이니까 감각기를 연결하고 있죠. 중추와 감각기. 생긴 것도 좀 특이해서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어요? 중간에 있고요. 신호의 방향이 왼쪽이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어느 쪽으로 나옵니까? 중추 쪽으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구조와 기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중추와 감각기를 연결할 때 뉴런 한 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기능 같은 경우는 감각기가 이제 감지한 주변 환경에 대한 신호를 중추에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감각 신호를 보내준다. 그리고 새로운 거 하나 배울 게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이제 명칭을 배우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을 아세틸콜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이름을 하나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원심성 신경 하나 갈 건데요. 원심성 신경은 분류를 더 많이 하는데 체성신경부터 가겠습니다. 이 체가 몸체자거든요. 그러면 몸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팔다리를 움직인다는 건데 중추랑 어떤 기관이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까? 골격근이 연결이 돼야 팔다리를 움직이고 몸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체성신경이 되는 거예요. 생긴 거는 그냥 흔한 운동 뉴런이고요. 신호가 오른쪽이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골격근으로 분비가 되는데 얘도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 짧게 설명해 드리면 역시나 중추부터 뉴런 한 개로 돼 있어요. 체성신경이 우리 몸에 있는 게 뉴런 한 개란 얘기는 아니죠. 중추에서 나오고 나서 기관까지 하나니까 길이가 되게 길 수도 있어요. 제 척수 끝에서 제 새끼발가락 골격근까지도 연결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내 다리 길이니까 한 1m? 1m가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꽤 길다는 거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기능은 뭐예요? 골격근 조절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좀 막 앞에 내용까지 연결하고 싶어서 골격근 조절하면요, 명령 내리는 애가 대뇌나 척수겠네요, 뭐 이런 생각할 텐데 맞기는 해요. 맞긴 맞는데 일단은요, 체성신경은 골격근에 연결된 것이다. 기관 입장에서 정리를 해주세요. 새롭게 이제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원심성이 체성만 있는 건 아니죠. 요건 내용이 많아서 좀 위에다 써야겠다. 자, 그 다음 원심성은 자, 자율신경 되겠습니다. 골격근 말고 수많은 반응기가 있죠. 근데 나머지 반응기들은 대체로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관들을 조절할 때 자율신경을 쓰는 거고요. 우리가 통틀어서 불수의 반응기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좀 공부할 때 편하라고 주로 나오는 거를 쭉 적어 볼게요. 그래서 자, 뭐 심장도 있고, 그리고 뭐 내장도 있고, 동공, 방광, 뭐 분비샘. 자, 분비샘이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 또는 뭐 소화액 분비하는 것 다 합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기관들이 알아서 조절이 되는 것 같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중추의 조절을 결국 받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뇌가 이제 대뇌가 아닌 다른 중추들이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때 사용하는 원심성 신경이 자율신경이라는 거예요. 자, 뉴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긴 게 좀 다르죠. 체성하고는 뉴런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근데 종류도 또 두 가지입니다. 자, 뭐 뉴런이 두 개로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종류가 두 개인 이유가 뭐예요? 사실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는 건데요. 두 개로 되어 있는 거는 일단 정말 안 중요하니까 됐고, 두 종류잖아요. 사실 오른쪽에 있는 기관들은 대체로 지속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신경이 기능이 반대예요. 반대되는 두 개의 버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하게 조절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심성 신경이니까 신호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장소가 좀 많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데, 잠시 이 두 녀석의 이름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신호가 오른쪽이니까 왼쪽에 있는 뉴런이 먼저 흥분을 해서 우리가 이전 뉴런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예전에 흥분에 전달할 때 했어요. 오른쪽이 이후 뉴런이 되겠죠. 근데 이전 뉴런이 짧은 게 교감신경이고요. 긴 게 부교감신경입니다. 글자 수가 적은 게 짧고 많은 게 길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자율이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아까 기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뭐 이전 뉴런은 그렇다라고 쳐도 이후 뉴런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달라야 되거든요. 똑같으면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이후 뉴런에서만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아까 했던 거 있죠? 뭐예요? 아세틸콜린이 나오고요. 오직 교감신경의 무슨 뉴런? 이후 뉴런에서만 다른 게 나오는데 이름이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얘만 외우면 돼. 왜? 얘 빼곤 다 아세틸콜린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학생들이 잘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두 개는 이 불수의 반응기를 조절을 하고요. 기능이 반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반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지금도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능을 보면요. 교감신경의 기능, 좀 감을 잡아볼게요. 이 에피네프린의 동의어가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뭐 광고 같은 데서 볼 수 있었을 텐데 뭐 아드레날린 분출 막 이런 광고가 옛날에 그 음료수 광고 중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약간 안정된 느낌이에요? 아니면 흥분한 느낌이에요? 흥분이죠. 그래서 교감신경의 기능은 우리 몸을 긴장 또는 흥분시키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안정시키는 건데 사실 이 단어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쉬운 단어로 표현을 한 거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감신경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위급할 때 몸에 있는 에너지를 아낌없이 방출하는 몸 상태를 만드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보존하는 상태로 만드는 건데 뭐 이해하면 좋지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결국 긴장, 흥분, 안정 상태가 될 때 우리 몸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심장 박동, 자, 호흡 운동, 자, 소화,
소화작용, 그리고 동공, 방광까지 가겠습니다. 전부 다 알아야 되긴 하는데 외우느라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왜? 긴장 흥분 상태를 전부 다 살면서 여러 번 겪어봤을 테고 그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긴장 흥분하면 심장박동 어떻게 돼요?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지는데 소화가 잘 될까요? 흥분하면? 지금 밥 먹는데 막 엄마 아빠랑 싸워. 초긴장 상태야. 절대 소화가 안 되죠. 막 얹히죠. 밥 먹을 때 건들지 말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긴장 흥분 상태일 때 소화는 더 안 돼요. 그리고 동공은요. 위급하니까 더 밝게 보기 위해서 확대가 되는데 이거는 좀 느끼기가 어렵죠. 방광은요. 한번 물어볼게요. 긴장 흥분하면 오줌이 더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더 안 나와요. 왜냐면 위급한데 오줌 싸면 안 되잖아. 오줌을 무기로 써? 그건 아니잖아. 이건 사실 남학생들은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게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소변기가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볼일 보려고 붙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생전 처음 본 조폭 3명이 따라오더니 갑자기 팔짱 끼고 쳐다봐. 그냥 계속 쳐다봐. 이러면 오줌이 나오겠냐고. 안 나온다고. 그죠? 그러면 오줌통이 이완하는 거야? 수축하는 거야? 수축하면 오줌이 나오니까 이완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께 근데 외우라고 할 때 이거 그냥 2개 묶으라고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요거 2개도 그냥 묶어서 외우라고 합니다. 동공과 방광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둘이 같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편하다. 또 소화의 경우는요. 소화 운동 플러스 액분비가 다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침도 억제가 되겠죠.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긴장할 때 침 안 나와서 입이 마르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자 반대의 몸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여기까지 설명을 하다가 요즘에 2개를 추가하는 게 체온하고 혈당량입니다. 이건 왜요? 왜요? 이런 물어보진 않겠지만 이제 이 단원에서는 교재에 잘 안 나오는데 뒤에 항상성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 흥분하면 체온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혈당량은 느낄 수 없지만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서 포도당의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둘 다 업. 소화만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교감이 업 신호가 아닙니다. 긴장 신호고요. 다운되는 것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정리할 게 말초신경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 내용이 사실 신경계의 난이도를 높이는 주범 중에 하나거든요. 먼저 나오는 곳은요. 주의할 게 자, 조절중추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조절중추는 아시다시피 최초로 명령 내리는 중추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오는 곳은 그냥 순수하게 그 말초신경이 연결된 중추를 얘기하는 건데요. 말초신경이 연결된 중추를 우리가 배우는 걸 따지면 크게 3개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좀 작게 그렸네. 중뇌가 되고요. 자, 여기가 자 연수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척수가 되겠습니다. 글자를 못 알아볼까 봐 중뇌, 연수, 척수. 척수를 좀 길게 뺐어요. 이렇게 나눈 거고요. 먼저 체성신경이 나오는 곳을 왼쪽에 설명할 건데 골격근이 어떤 골격근이냐에 따라서 원래는 달라요. 생명과학원에서는요. 팔다리 골격근만 배웁니다. 그래서 자, 팔다리 골격근을 조절하는 체성은 어디서 나오냐? 몽땅 다 척수에서만 나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팔다리 골격근에 연결된 체성은 척수에서 뻗어나온 겁니다. 외울 수 있죠? 오른쪽에 자율신경, 즉 교감, 부교감을 표현할 건데요. 먼저 부교감은 중뇌에서 나오거나 혹은 연수에서 나오거나 혹은 척수 끝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절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공을 조절하는 부교감이 중뇌에서 나오고요. 방광을 조절하는 부교감이 척수에서 나오고요.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연수에서 나옵니다. 즉 연수에서 나오는 부교감이 많은 기관을 조절한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심장, 내장 등이 있겠죠.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교감신경은 어디서 나오냐?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제가 이제 자 전부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여기 뭐 동공, 방광, 심장, 내장 다 들어가는 겁니다. 동공에도 이제 교감, 부교감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나와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이제 연결된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가 헷갈리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제가 신경의 예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짧고 이건 긴데 의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쪽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얘만 좀 짧게 그렸네. 여러분들은 좀 더 이쁘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 배운 말초신경계를 다양하게 배웠으니까 분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류트리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분류트리는 지난 시간에 먼저 배웠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초신경을 어디서 나오냐에 따라서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분류했었고요. 또 척수 배울 때 척수신경이 어디 붙어 있냐에 따라서 자, 전근과 후근으로 나눴습니다. 물론 전근하고 후근은 각각 원심성, 구심성이죠. 오늘 배운 분류트리는 얘보다는 이쪽이었죠. 먼저 방향에 따라서 구심성과 원심성으로 구분하고요. 원심성은 조절기관이 골격근이면 체성, 불수의 기관이면 반응기면 자율. 자율신경이 다시 기능에 따라서 자, 교감, 부교감으로 나눠집니다. 말초 분류트리만 봐도 간단하진 않아요. 하나의 말초신경을 봤을 때 여기에도 소속이 돼 있고 여기에도 소속이 돼 있으니까 어떤 포함 관계에 따라 많은 소속을 갖게 되겠죠. 예를 하나 들어 드릴 테니까 꼭 집중을 해주세요. 자, 신경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릴 건데요. 어떤 말초신경이냐면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말초신경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명칭이 뭔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교감신경이 떠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방금 전에 배웠으니까. 그래서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게 교감신경은 맞습니다. 절전이 짧고 저루가 길죠. 그런데 여기 내가 중추를 그리니까 이걸 살짝 지울게요. 그런데 얘가 나오는 장소가 어딜까요? 나오는 장소가 방금 했는데 교감신경은 전부 어디서 나와요? 전부 다 척수에서 나오죠. 그런데 척수가 조절중추일까요? 최초로 명령 내린 게 척수입니까? 여러분, 조절중추, 명령을 내리는 중추를 떠올릴 때는요. 절대로 신경을 보면 안 되고요. 기관만 봐야 됩니다. 기관. 심장박동 조절하는 중추. 지난 시간에 중추신경 배울 때 어디였어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전부 다 연수였죠. 그죠? 연수. 그러니까 연수에서 명령을 내리면 척수를 타고 내려와서 척수에서 교감신경이 심장에 뻗어나와서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요. 척수는 나오는 곳이고요. 자, 연수가 조절 중추니까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보통 교감은 다르고 부교감은 같은 경우가 많은데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따로따로 배운 걸 토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오는 곳은 또 다른 말로 이전 뉴런에 신경세포체가 붙어 있다고 해서 이전 뉴런에 신경세포체 위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곳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말초신경에 대해서 집중을 해봅시다. 자, 신호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구심성이에요? 원심성이에요? 당연히 원심성이죠. 근데 체성입니까? 자율입니까? 골격근이 아니고 뉴런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자율이죠. 교감입니까? 부교감입니까? 이것은 모양으로도 구별할 수 있고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기능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시험은 다 알려주진 않겠죠. 결국은 교감이 됩니다. 그런데 분류트리가 하나 더 있죠. 이거 뇌신경이에요? 척수신경이에요? 나오는 곳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척수신경이 될 건데 척수신경은 전근, 후근이 나눠져 있죠. 뒤로 들어가서 신호가 앞으로 나옵니다. 이건 원심성이니까 전근이 됩니다. 뭐야 이거? 말초 하나일 뿐인데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소속만 해도 5개고요. 그 다음에 얘 자체가 말초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소속이 6개죠. 중추랑 관련해서도 나오는 곳이냐?
나오는 곳이 뭐냐, 조절 중추가 뭐 어디냐에 따라서 물어볼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히 정리해서 외우지 않으면 뭘 물어보냐에서 하나만 삐끗하면 문제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만 있다라고 치세요. 이게 교감이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잘 대답을 할까요? 잘 대답을 합니다. 진짜로. 교감이냐고 물어보면 잘해.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야 이거 전근이지 물어보면 갑자기 멈칫합니다. 바로 나오는 학생이 극히 드물어요. 이게 교감인 건 알겠는데 전근이냐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게 뭔 소리지? 교감이면요, 척수에서 나오니까 척수신경이고 또 원심성이니까 전근이구나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초신경계는 완벽히 정리를 해서 여기 제가 쓴 거를 한 방에 떠올릴 수 있어야 신경계 고수이고 문제 실수가 없고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제가 강조를 좀 할게요. 아셨죠? 그러면 이런 예를 제가 또 들어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나머지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페이지 51 가면 개념 살피기라고 있는데 자, 왼쪽에 그림을 보고 A, B, C, D 말초신경의 소속을 좀 찾아줘야 됩니다. 뇌신경은 뇌랑 연결된 말초니까 A, B가 되겠죠. 바로 찾을 수 있죠. 척수신경이 C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심성 신경은 일단 오른쪽에 연결된 기관이 감각기인지 운동기인지 안 나왔어요. 순수하게 말초신경의 생김새를 보고 찾으라는 건데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은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죠. 그러면 저기서 뭐예요? A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B, C, D는 다 원심성으로 보이는데 원심성을 체성과 자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기관이 안 나와 있으니까. 체성은 뉴런 몇 개로 돼 있어? 하나로 돼 있죠? 그럼 D가 해당이 되겠네요. D가 여기 들어가고 B와 C는 뉴런 2개로 되어 있으니까 자율이 되겠습니다. 뭐 B가 부교감, C가 교감인데 뭐 여기까지 채우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이제 핵심 자료로 넘어갑시다. 핵심 자료. 핵심 자료 A를 가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중추신경계 중 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A, B, C, D, E로 나와 있는데 뭐 첫 글자만 쓰면 대뇌, 간뇌, 중간뇌, 소뇌, 연수가 되겠네요. 자, 1번 호흡운동 속도 조절. 호흡운동이나 심장박동이나 소화작용, 생명유지활동 누가 한다고 했죠? 연수가 한다고 했죠. 2가 합니다. 근데 의식적 심호흡 뭐지 이거? 할 수 있어요? 자, 의식적인 거는 전부 다 대뇌입니다. 그래서 A에 넣읍시다. 2번 A의 겉질과 속질, 대뇌 말하는 거죠.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많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자, 회색질이라고 했고요. 자, 속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경섬유, 축삭돌기가 많아서 자, 백색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3번 소장의 내장근과 갑상샘의 내분비샘을 조절하는 중추. 소장은 소화운동이죠. 그러니까 누가 담당해요? 연수가 담당하는 거고요. 갑상샘 내분비샘은요, 호르몬 분비기관입니다. 그럼 호르몬 조절 중추를 찾아야 되죠. 자, 항상성하고 호르몬을 같이 조절하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도 해줬는데 누구죠? 간뇌죠. 간뇌 시상하부니까 B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4번 OX 퀴즈인데 A가 손상됐을 경우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 자, 대뇌가 손상이 되면 뭐 손상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뇌가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자, 식물인간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식물인간은요, 대뇌의 기능이 뭡니까? 의식적 활동이죠. 의식적 활동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겠죠. 마치 식물처럼 가만히 살아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인공호흡기라는 것은 호흡 보조기인데요. 호흡 운동 조절은 누가 하죠? 연수가 하죠. 그러니까 식물인간과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X고요. 이에는 척수신경이 연결돼 있다. 여러분, 연수도 뇌예요. 그러니까 뇌랑 연결되면 뇌신경이죠. 척수신경 땡이고요. C에서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나오는 장소가 아까 중뇌, 연수, 척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C가 중뇌니까 부교감신경이 일부 나오겠죠. 동공에 연결된 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애기고. 자, 다음 핵심 자료로 넘어가 보죠. 핵심 자료 B를 보면 무릎 반사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A에서 E 중 말초신경계. 이 말은 이제 연합뉴런을 빼고 구심성, 원심성을 찾으라는 건데 이 B는 연합뉴런이죠. 그럼 ACD가 말초신경계가 되겠네요. ACD. 여기서 A로 신호가 들어가고 CD로 나오니까 구심성, 원심성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심성 신경을 모두 골라 기호로 쓰시오. CD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따라왔죠? 자, OX 퀴즈인데요. A는 전근을 구성한다. 일단 척수신경이니까 전근 또는 후근은 맞는데 신호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들어가니까 뒤로 들어가겠죠. 즉 A는 후근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D는 교감신경이다. 그냥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중추에서 기관까지 뉴런 하나로 돼 있는 데다가 골격근을 조절합니다. 그러면 D는 교감이 아니라 뭐예요? 체성이죠. CD 둘 다 체성입니다. 정확히 해주세요. C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체성신경계는 아세틸콜린을 분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이 말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리를 올리는 작용을 말하는 거죠. 근데 다리를 올릴 때 윗부분이 수축하고 아랫부분이 이완을 합니다. D와 연결된 골격근은 아랫부분입니다. 이완을 하겠죠. 여기서 A대분의 I대, A대분의 I대의 값은 감소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얘가 이완을 할 텐데 그러면 A대는 어때요? 일정하고요. I대 값이 어때? 감소하겠죠. 그럼 이 값은 감소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애객 5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할게요. 자, 핵심 자료 D 가겠습니다. 자, A와 B 중 그림을 일단 정리할게요. A를 보면요. 절전이 길잖아요. 신호가 이쪽으로 가는데 이전이 길잖아요. 그래서 자, 부교감이 될 거고요. 자, B가 교감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뭐죠? 자극전, 자극후인데요. 문제를 읽어볼까요? 자, 오른쪽 나는 A와 B, 저 왼쪽에 있는 A와 B 중 하나의 자극을 가했을 때 심장세포의 막전이 변화. 자, 심장세포에서 막전이 변화의 개념을 알려드리면 막전이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 때 심장이 한번 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자극 전은 3번 뛰었는데 이제 이 구간 안에서 자극 후는 2번이니까 심장박동 횟수가 줄었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뭘로 자극한 거예요? 부교감으로 자극한 거죠. 그럼 왼쪽에서 기호로 찾으면 A가 되겠네요. A를 자극했을 때 변화된 겁니다. 자, 1번 A와 B 중 교감신경은 생긴 거 보면 B로 나오고요. 나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부교감이니까 A가 되겠습니다. B의 시냅스 이후 뉴런, B는 교감인데 시냅스 이후 뉴런이면 이거 말하는 거죠. 여기 신경 전달 물질, 저것만 다르니까 저것만 외우라고 그랬죠.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은 이제 지우고 핵심 자료 C는 생략하고 D로 넘어온 겁니다. 자, 4번 문제 갈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자, A는 자율신경계, 부교감, 교감 둘 다 자율신경계죠. 자율신경계를 나눈 게 교감, 부교감이니까 맞고요. A와 B의 조절 중추는 척수이다. 자, 심장 조절 중추를 말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조절 중추 떠올릴 때는요. 신경을 보지 말고 기관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신경 보지 말고 기관만 보세요. 그러니까 심장 조절 중추 누구예요? 아까 했죠. 연수입니다. 연수. 그래서 척수 틀렸고 B는 척수에서 나온다. 이건 진짜 나오는 연결된 건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신경을 봐야 되는데 교감신경은 무조건 어디서 나와요? 척수에서 나오죠. 연결기관이 어디든 간에 척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B의 시냅스 전 뉴런 말단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한마디로 여기까지 끊으면 아세틸콜린이 되겠죠. 아세틸콜린을 어디 처리한대? 홍채 처리한대. 이거는 뭐야? 부교감 신경의 신호가 가는 거랑 똑같죠. 부교감 신경의 이후 뉴런도 아세틸콜린이 나오니까 결국은 홍채는 노르에피네프린 아니면 아세틸콜린을 받아요. 교감, 부교감 누구로 신호가 갔냐에 따라서. 근데 교감 신경의 이전 뉴런은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니까 이걸 퍼다가 만약에 이제 처리하면 마치 부교감 신경에 신호가 간 거랑 똑같은 효과라는 겁니다. 그럼 동공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작아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경계 마무리하고요. 문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런 근수축처럼 긴 추론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순수 개념 문제니까 원래는 쉬워야 되는데 개념 자체가 조금 복잡하죠. 분류트리도 복잡하고 내용이 좀 얽혀 있기 때문에 개념을 완벽히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제가 이제 도입부 때 얘기했던 거를 끝날 때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개념 정리가 좀 어렵지만 개념 정리가 완벽하다면 정말 문제가 쉽고 빠르게 풀릴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습 때 잘 할 거라고 믿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이제 호르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